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경기 뉴스입니다. 수원 영통구 일대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임대보증금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줄잡아 피해자만 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세입자들이 임대 계약을 잘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효승 기자입니다.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주택들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데다 회사도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지만 건물 가격을 볼 때 보증금이 안전하고 집주인이 큰 사업을 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K씨는 계약했습니다. 건물이 20억 정도 되는데 근저당이 10억이고 10억에 아직 마진이 남아있는데 앞에 선순위가 5명이면 뭐 한 5억 정도니까 안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가는 거예요. 사회초년생으로 전세 임대 계약을 해본 경험이 부족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에 안심한 겁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실 해당이 안 돼요. 근린시설은. 그런 내용 가이드는 없이 이제 중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임차인 보호 증서를 보여주면서 이게 1억이 가입이 돼 있으니 여기서 변제가 할 수 있다. 피해자 K씨가 계약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30개 정도의 방이 있지만 전세권이나 임대차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불과 4건뿐입니다. 계약 과정의 등기부를 확인한 피해자들도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겁니다. 전입세대 열람 서류는 현행법상 건물 소유주만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인 셈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부도 임박한 시점에 계약한 세입자가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되지요. 주거 공간을 마련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건물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대출금을 낮추든지 전세 보증금 내역을 그대로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 신고를 했고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가 많은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안심했던 1억 원의 중개인 보험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입하는 보험의 한도는 연간 1억입니다. 한 건당 1억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많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잇따르는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효승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선 LH공사의 각종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앞으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중앙정부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개발이나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이 지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다른데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주도할 경우 시군 지방정부가 홀로 상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기초정부 혼자서 중앙정부와 LH를 상대로 협상하고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경기도 내 여러 도시에 지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최근에 LH공사 등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방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지까지 다 사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면 정부 방침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건 별도 현안으로 좀 관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3기 신도시 문제도 사실 좀 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 분권 과정에서 비수도권으로 줘야 할 돈이 적지 않다며 수도권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수도권 외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됐을지언정 수도권,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는
기초지자체에게 굉장히 어려운 재정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중앙정부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서울과 세종시에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중앙부처 근거리에서 상주하여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군에서 서울, 세종에 상주할 인원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7월 말까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시군과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광역정부가 군림하는 과거의 행태를 고쳐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 동서간 철도와 남북 간 철도가 필요하다. 지난달 26일 평택에서 있었던 철도망 구축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인데요. 평택시가 여기에 맞춰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시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철도 교통망은 6가지. 남북과 동서를 잇는 철도를 중심으로 경제성을 따지게 됩니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의 평택 연장이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평택 연장을 검토하는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동탄을 잇는 GTX A 노선과 양주에서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C 노선 등 2개 노선입니다. GTX A 노선은 동탄에서 연장하고 GTX C 노선은 수원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 김시공 교수는 두 노선 중에서도 GTX C 노선의 연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복 2개의 복선 철로가 있는 GTX A 노선보다는 왕복 4개 복복선 철로가 있는 GTX C 노선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원에서 평택까지는 복복선, 선이 4개가 있는 거죠. 우리 SRT는 지금 복선이죠. 가는 오는 하나씩 있는데 요 경부선 부분은 내려오는 것도 2개, 올라오는 것도 2개입니다. 그 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고. 평택 시내에서 포승을 연결하는 평택선의 복선 전철화와 정차역 신설, 그리고 평택항 연장도 검토합니다. 내년 개통 예정인 평택선은 단 하나의 철로로 된 단선 철도로 화물 운반을 위해 건설 중입니다. 따라서 이 노선에 철로를 하나 더 건설해 복선 철도로 만들고 화물 운반뿐만 아니라 여객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평택선과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 부발 평택 간 철도 또한 단선 철로인 만큼 두 철도를 복선으로 바꾸는 방안도 조사합니다. 평택 부발 자체도 단선이에요. 이 부분으로도 어떻게 평택 포선이 복선화되면서 이 부분도 복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면 KTX가 다니는 강릉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화성 송산에서 홍성을 잇는 서해선의 평택 연장과 역 신설 부분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지제역과 안중역 복합 환승센터와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연계 교통 시스템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철도 교통망 복선 전철화 및 역 신설 타당성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진행되며 올해 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양의 평촌학원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사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안양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 2017년 대비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교육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교육 체계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교육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가슴 뛰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따뜻한 혁신 도시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과거에는 출세를 위해 사교육에 몰입했다면 지금은 양극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다 뒤처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더해졌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정면 돌파할 수 없다면 노동시장에 스펙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적극 지지해주는 부모들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게임만 하고 싶어 이런 애들 저 통제하라고 합니다. 그런 애들. 하지만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 중에서
산업적 배경을 가진 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약간 뭐 극단적인 얘기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꼭 대학을 보내야 되나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에서는 진학에 유리한 전략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학생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직업 선택,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입시와 진학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적성은 사실은 저는 직업적 적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근데 흥미가 없으면 3년, 4년, 5년, 뭐 경우에는 10년 하다 그만둘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직업이 좀 질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소득이,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소득이 좀 적다 하더라도 흥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계와 서열화된 대학, 사회의 양극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이 존재하는 한 스카이캐슬 신드롬은 계속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교육 체계와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바꿀 수 있도록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선거 2번 딱 하고 나니까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웬만한 데서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하겠다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형태로 관심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냐에 따라서.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불합리한 입시제도의 변화와 교육체계 혁신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늘면서 이웃들 간의 다양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 위를 자유롭게 뛰노는 강아지들. 나무 계단으로 돌진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주인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목줄 없이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자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 일반 도심 속 공원에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강아지 동반 시 기본적인 패티켓을 지켜달란 현수막이 공원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 사이에 마찰을 짐작케 합니다. 이 때문에 군포시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을 초막골 공원에 따로 만들어달란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생겨나는 추세인데 여기도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부분까지도 미리 만들어 주셨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분들 되게 무서워하시고 얘네들도 또 집에서 얌전하고 나와서 스트레스 푸는 건데 달리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전한 곳에서 그럼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요구가 늘곤 있지만 군포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진 못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선 공원 녹지법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한데 초막골 공원엔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문화시설 뭐 이런 식으로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일정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라고 이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새로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면 반려견 놀이터는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트 면적 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 이제 지어진 데는 이미 다른 체육시설들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를 즉 공원 조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반려견 놀이터 공간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부서가 서로 달라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군포시는 현재 군포 송정지구에 마련될 체육공원에 애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밖에도 가능한 공원을 탐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인간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권예솔입니다. 올 여름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 겨울이 있는 미술관을 방문하면 어떨까요? 피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주제로 이천시립 월전미술관에서 현대 작가들이 여름 피서법을 색다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푸른 하늘 녹색산 앞에 한 남자가 서서 풍광을 홀로 즐깁니다. 바다와 계곡이 함께 있는 풍경화는 작가의 상상 속에 존재하지만 누구나 꿈꾸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를 찾는 대신 10인의 현대 작가들은 화폭 39점에 시원함을 담았습니다. 이천 월전 시립미술관에서는 2019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일환으로 피서 더위를 피하는 방법 전시를 열었습니다. 피서의 방법 중에서 현 시대에 맞춰서 해석된 와유를 통해 여름의 정취를 만끽해서 더위를 극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 위에 상상의 이미지를 더한 그림은 아련한 상상 속 여름 풍경이 눈앞에 와 있는 듯 느껴집니다. 뜨거운 아프리카 대륙에서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시원해 보입니다. 겨울에 칼바람이 세차게 불 것 같은 풍경을 담은 작품은 보는 눈이 시원해집니다.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에 들어가 눈을 치우기도 하고 겨울 행군에 나선 군인들 속에서 유유자적 캠핑을 즐깁니다. 여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 그리고 더위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작품을 통해서 제시해 보고요. 조선시대부터 벽에 설경을 걸어놓고 감상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던 그런 방법처럼 상상으로 만나는 시원함으로 올 여름을 달래볼 수 있는 월전미술관 전시회는 오는 9월 22일까지 더위에 지친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 경기 지역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이 7개월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발표한 6월 중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95억 7천만 달러, 수입은 98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6월 무역수지도 2억 4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무역수지 적자가 시작됐으며 올 들어 단 한 차례도 흑자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계속되는 대외 문제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연결해 주말 고속도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이런저런 계획들로 마음 바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이번 주말은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때문에 나들이 차량이 감소하면서 교통 상황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감을 즐겁게 해줄 여름 대표 축제들이 펼쳐집니다. 논산 토마토 페스티벌과 김천 자두포도 축제가 열리고요. 또 세계적인 고령 머드 축제도 개막합니다. 머드의 세계에 푹 빠져보고 싶다면 서해안선 대천 나들목을 통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지방 방향입니다. 최대 정체는 오전 11시 무렵으로 바라보고요. 최적 출발 시간은 오전 8시 이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막힐 때 예상되는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최대 2시간 20분, 강릉까지는 4시간 20분 예상됩니다. 1번 경부선 이용하신다면 기흥에서 안성, 그리고 북천안부터 어렵겠는데 이 북천안에서 청주 기소까지는 47분 정도로 원활할 때보다 22분은 더 걸리겠고요. 50번 영동선은 정오 무렵, 신갈에서 양지, 또 덕평에서 여주 부근 지날 때 가장 어렵겠습니다. 그럼 일요일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서울 방향 가장 막힐 때는 오후 4시 무렵이 되겠고요. 밤 11시는 넘어야 정체가 풀리겠습니다. 정체 구간 보면 경부선은 청주에서 목천, 그리고 기흥 부근 지날 때 가장 답답하겠고요. 50번 영동선은 대관령에서 진부, 또 여주 부근 어렵겠는데 여주에서 양지까지는 74분은 걸리겠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남춘천에서 설악, 그리고 서종 부근 지날 때 가장 어렵겠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차량 점검 미리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 예보였습니다. 해마다 대한민국을 강타하는 크고 작은 태풍. 매년 거센 강풍과 국지성 호우를 동반하며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의 위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태풍이 예보되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되도록 외출을 자제합니다.
침수나 붕괴가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망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각종 재난 뉴스와 대피 요령을 확인하고 실시간 긴급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재난 위험 요소를 발견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 왔을 때 먼저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점검해 막혀있는 곳이 없도록 하고 아파트나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창틀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유리창에 보호필름을 붙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했더라도 길가의 전신주나 가로 등 공사장 근처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판이나 창문과 같이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시켜둡니다. 해일의 위험이 큰 해안 지역에서는 바닷가 외출을 삼가고 선박을 단단히 묶어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면 구호물자와 재난지원금, 세금 감면과 같은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된 위험, 강력한 태풍,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경기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